테헤란의 정전이 단순한 기술적 결함이 아니라는 것이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2026년 3월 31일 화요일에 공격과 전력망 손상 이후 이란 수도의 일부 지역과 카라지에서도 발생한 정전은 이 시기에 대한 더 엄중한 해석을 뒷받침합니다. 혁명 수비대조차도 이제는 정권의 심장부에서조차 절대적인 통제 이미지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이해하기 쉽지만 그 영향은 매우 큽니다. 군사 목표물이 타격을 받았고 주변 인프라도 충격을 받았으며 세계에서 가장 긴장된 국가 중 하나의 수도는 암흑에 빠졌습니다. 정부가 강경함을 내세우려 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문제는 실제 정전과 함께 디지털 정전도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이란 정권은 이미 인터넷 전체 연결을 차단한 적이 있었고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1월 이후 위성을 통하지 않는 연결이 정상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체제가 피해를 통제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정보를 통제하려고 시도하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냐면 통신을 차단하고 국민을 고립시키며 영상 유통을 막고 내부의 어떤 반응도 어렵게 만듭니다. 왜일까요? 자신의 안정성을 믿는 정부라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숨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블랙아웃, 국영 TV 해킹, 그리고 시위 이후 이어진 탄압은 정부의 힘을 보여주기보다는 거리의 주도권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내러티브는 바로 테헤란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테헤란은 국가 권위의 전시장이 되어야 할 곳이니까요. 수도에서 전기가 끊기고 정부가 급히 해명해야 할 때 주요 표적이 발전소가 아니라 근처의 군사시설이었다고 설명해야 할 때, 그리고 국가 권력이 내부 소통을 계속 억압할 때 그 정치적 메시지는 치명적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피해만이 아니라 무적이라는 아우라가 깨지는 것입니다. 이란의 반응도 왜 상황이 더 악화됐는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테헤란은 통제력을 보여주기보다는 오히려 지역의 혼란을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란의 공격이 쿠웨이트의 발전소와 해수 담수화 시설을 타격했고 인도인 노동자 1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핵심 질문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즉, 정권이 압박을 받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권은 위기를 자국의 국경 너머로 확산시키고 갈등의 대가를 필수 인프라에 전가하며 심지어 인접 국가들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매우 위험합니다. 물과 에너지는 일상과 지역 안정, 안전 인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중요한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국내에서 압박을 받는 정권은 미국 측의 강한 불안정을 초래하게 됩니다. 마르코 루비오르 이번 작전의 목표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의 공군, 해군, 미사일 및 드론 발사 능력을 파괴하거나 크게 약화시키고 이러한 장비를 지원하는 공장들까지 타격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는 또한 워싱턴이 이 단계를 몇 달이 아니라 몇 주 안에 마치기를 기대하며 지상 침공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록 새로운 병력이 행동의 여지를 주기 위해 파견되었지만 이것이 테헤란에 가해지는 압박의 규모를 설명해 줍니다. 유창한 국가들은 호스팅, 공중 단맛, 미사일, 파울루 A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정부는 바이아, 상원에서 위협 능력을 해체하고 지역 축소에 힘썼습니다. 그는 목표를 언급했습니다. Travar o Estreito de Hormuz e os 지역 재구성 계획, 보안, 그리고 이에 기꺼이 임할 의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꺼이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기꺼이 하려고 하고 기꺼이 하려고 하며 기꺼이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하려고 하지만 그것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아니고 그는 기꺼이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란인과 그의 혁명 수비대는 다릅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약해진 정권은 진실을 숨기고 정보를 처벌하며 긴장을 퍼뜨리면서 살아남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테헤란의 정전은 여전히 위협하지만 예전만큼 설득력은 없는 권력의 가장 분명한 초상이 되었습니다.